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대전역 플랫폼 다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군자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저는 연구를 해설하고자 하는 제니퍼입니다. 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기운이 확 난정입니다. 기운 난정. 네, 계속 편집하는 시주예요. 예. 네. 우리 지난 그 방송에서는 백수환 PD님, 네, 네, 그렇죠. KTV에 계시는 백수환 PD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인터뷰했었죠. 그래서 네.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전화 인터뷰 이제 그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그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 섭외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 되게 네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거 기획할 때 아무래도 이제 좋은 분 섭외해서 하는 게 뭐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나 그렇죠. 참여율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섭외할 때 얼마나 이제 깊이 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그 됐습니다. 에티튜드 맞아요. 중요하다고. 예의. 예의. 에티튜드, 예의, 네네. 신뢰,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신뢰를 쌓는 것에 네네,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섭외를 하고 네. 게스트 섭외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성된 분을 찾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어떤 부분에서 누가 잘 하는가, 그래서 완성된 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로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이건 방송이라는 것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걸 찾아내고 그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기획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네. 정도 역시 그 섭외 관련해서 네. 이 게스트를 얼마나 우리가 정중하게 잘 대하고 또 그분을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이 결국 빛나게 할 것인가. 네. 예,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주는 어떠셨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고요. 특히 그냥 우리가 PD라고 하면 예능 PD나 이렇게 유명한 PD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마침 KTV라는 국민방송이었죠. 정책방송.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방송. 우리랑 좀 비슷하게 고민이 비슷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알아야 되는 국민들이 내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를 그렇죠. 네. 별로 굳이 찾아서는 안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좀 자세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고민하는 지점도 그런 점에서 좀 맞닿아 있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의미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공정성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의미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배워야죠. 네, 그러게요. 저는 그 PD님의 당당함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원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 컨텐츠에 맞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당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네.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런 부분 굉장히 또 신선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희도 사실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좀 소진되는 느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데 매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정하고 있고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해주셔서 그런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배울 점도 많았던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기획하는 거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주제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 이제 그런 전화 인터뷰로 다른 분야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계시는 방송 PD분의 인터뷰 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 이런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이 교육 쪽에서 쓰는 아주 그 고전적인 모델이 있죠. 그렇죠. 예. 뭐더라? 저희 여러분들 그 CTN 협의회에서 구인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면은 네네. 이렇게 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전공 분야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 그냥 뭐 교육학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학습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 심리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육공학인데요. 네, 교육공학 쪽에서 접근을 할 때 저희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고 그거에 개발에 적용하는 모형이 있죠. 네네. 널리 알려진 에디 모형이라고 네네. 교수체제 설계 과정을 나타내는 모형인데, 뭐 에디가 어떻게 되는? 그쵸. 에디 하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나 뽀로로 에디 생각나네. 참고 있었는데. 에디는 뽀로로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여우죠. 뽀로로 친구 에디. 여우. 가 아니라 그쵸. 여기에서 에디는 E가 아니라 A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ADDIE. 네, ADDIE. 에디. A는 Analysis 분석. 첫 번째 D는 디자인, 설계. 그다음 D는 Development. 실행. I는 실행, Implementation. 마지막 E는 Evaluation. 그래서 ADDIE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예, 그렇죠. 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접근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시작을 할 때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뭐 요구 분석을 한다, 환경 분석을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 만족도 조사를 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 다루었던 기획은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폭넓은 뭐 방송이 됐던 다른 여러 가지 뭐 광고가 됐던 뭐가 됐고 책이 됐던 다른 분야에서의 기획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키워드들이 많이 이야기됐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PD님께 질문 여러 가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큰 틀은 뭐였냐면 기획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얻으시냐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도 반응이 안 좋으면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그렇죠, 평가와 네, 그 다음 이제 게스트 섭외 우리로 치면 이제 강사 섭외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PD님이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 기회를 마지막에 막 저희가 여러 번 드렸죠. 네, 네 그래서 그 기획 아이디어 없는 거, 그 다음 게스트 섭외. 그리고 하나 뭐였더라? 평가. 네. 두 번째.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아이디어 기획과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좀 적용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미루지 마시고 얼른 얘기하세요. 방송 준비할 때 정이 네이밍과 관련돼서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그런 이제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거, 그런 게 되게 그 참여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백 PD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관심을 이끌 것이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내용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고 계신 애정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설명하시고 그 제목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옛길 시간을 걷다처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CTL에서도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 좋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서도 확장의 상상력까지 준다면 대전역처럼요. 예, 이렇게 이름을 대전역 붙이는 칭찬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예.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기획의 모든 전 과정을 포괄하는 큰 우산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첫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 붙이는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었고 보면 대학들마다 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게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명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중앙대 올레길 프로젝트? 아, 올레길 프로젝트. 그것도 괜찮죠. 그거 뭔데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 근데 이름이 기억에 남는구나. 정말 네이밍에 한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굳이 뭐 영어로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고 우리말로 만들어지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교학상장이라든가 저는 두런두런이라든가.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교학상장. 예. 네.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그게 아마 교수 학생이 같이 하는 그런 네, 공동체였을 거예요. 같이 성장한다라는 네. 의미로. 네. 그리고 다독다독 네, 책 책 읽는 읽는 프로그램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뭐 어디 학교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되게 비슷한 이름으로도 많이 존재하는 거죠. 두런두런 있잖아요. 제니퍼 네, 발음. To learn.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건데 학생들이 이제 그 러닝을 두 런 된 걸로 스터디 그룹 같은 이름도 그것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면 두 드림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쓰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의미도 있으면서 되게 기억하기 쉬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네이밍에서 그런 얘기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네.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하다가 에이 이렇게 가는 게 이름 그냥 원래대로 그냥 교수법 특강 해 그냥. 그렇죠. 그냥 스터디 그룹 뭐 이렇게 정직하게 고민 잘 안 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에 이거 뭐 추억팔인가? 예전에 할 때 저희가 이제 교수법 가이드북을 한창 유행처럼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름을 교수법 가이드라고 쓰는 것이 조금 너무 진부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이름이 오븐 팁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 거 아니고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름이었는데 저희는 나름으로 굉장히 좋아하면서 하나 했구나 이렇게 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뿌듯함을 갖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름 짓는 과정에 좀 노력을 들이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보기도 해야 되고 그쵸. 자료조사도 좀 해봐야 네. 다른 데는 어떤 이름들 쓰나 네. 그래야 그게 네이밍 하는데도 많이 참고가 맞아요. 되고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고 너무 모방만 하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생각 안 하면 맨날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거밖에 안 맞아요. 나와요. 나 제일 잘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도 쓰고. 네. 맞아요. 매력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어떤 거 있었을까? 그 아이디어 기획과 관련해서 그분이 기본적인 자세로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주변을 굉장히 이제 관찰하고 네, 그다음 항상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다음 항상 최신 트렌드를 살펴본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왜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뭘 할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가 직접 최근에는 좀 직접 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 CTL 홈페이지에 그렇죠. 공지사항을 네, 한 번씩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공지사항 이런 거 잘 올려주는 학교가 제일 고마워.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거 좀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좀 반성하면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떤 그쵸. 제목을 달아서 맞아요. 했고 뭐 이런 네. 걸 이렇게 검색하면 실제 굉장히 이런 특강도 하는구나. 이런 분이 이런 특강 하는구나. 맞아요. 강사풀도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주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대학 홈페이지 CTL 홈페이지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최신 트렌드 같은 거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 활용하는 건데요. 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룹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관련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해놓고 계속 피드를 통해서 봤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것들을 좀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혼자 갖고 있어서 공유도 해야 되는데, 예. 저의 사적인 공간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SNS 쓰신다면 저도 좀 생산하는 사람이 좀 되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알려주잖아요. 예,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공유는 잘 안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관심 분야를 좀 설정해 놓고 그 RSS 피드로 그런 소식들을 받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른 학교가 이렇게 이미 시도한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주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아직 안 해봤으면 뭐 해보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학교 분위기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각 학교에 계신 분들이시니까 우리 학교에 어울릴 만한 곳 뭐 이런 주제들 설정해 놓고 거기에 관심 분야의 소식을 최근 소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고 최근 소식을 많이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는 좋은 분 섭외하고 싶어도 유명한 분 섭외하고 싶어도 셀럽이 이게 강사료가 안 맞잖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전화해보면 완전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기관에서 막 셀럽들을 함부로 초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셀럽이 아직은 안 되셨지만, 셀럽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셔도, 아직 셀럽은 아니시더라도 또 우리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또 굉장히 진정성 있게 어떤 일들을 해주셔서, 어떻게 모시더라도, 우리 교수님들께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또 이제 섭외를 할 수밖에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그런 자세 뭐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 들여서 빛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지 그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앞에서도 에디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의미가 처음부터 있는 건지 아니면 의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디 모형도 사실은 순차가 아니라 뭐 수업 시간에 막 얘기했던 거가 A 다음에 D를 하고 D 다음에 또 D가 있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체제적인 접근을 하면서 모든 과정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이후에 뭐 새롭게 개선되고 뭐 이런 체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단계를 보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의미가 처음부터 딱 갖춰져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면서 의미를 붙여가고 새롭게 계속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대학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학생 워크숍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탈북 학생이나 탈북 부기탈 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내용, 뭐 영어나 수학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공부하도록 도와주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는 꼭 이제 탈북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상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학 학생들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계속 만나서 고전을 읽는 프로그램까지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모임의 이름이 딴짓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작게 시작했고 그 뜻도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있는 변신하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는 의미가 또 다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것도 좋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키워나가면서 의미를 하나씩 더 부여할 건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의 확장. 확장,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그렇게 의미가 확장되려면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되게 공유되고 얘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여자들에게 계속 무슨 뭐 만족도 조사도 하고 뭐 참여 후기도 받고 뭐 이러는데 그걸 보통 그냥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냥 품고 있는 킵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까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분자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에 좀 이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리뷰에 대해서 나오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요즘은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살 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물건 있을 때 후기 보는 거 반드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운영하고 받은 어떤 후기를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군자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제니퍼가 한 얘기는 뭐냐면 미디어 자체가 소통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딘가에 참여를 하거나 체험을 하게 될 때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를 알고 그 욕구를 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결국 행동에 옮기느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참여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나 후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자기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먼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이 참여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체험들이 또 공유가 되고 그쵸. 이러면서 아까 이제 정이 얘기한 의미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는 뭐 주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런 형태로도까지 그래서 그 아까 에디 모형에서 보면 분석, 설계, 개발 뭐 요 정도까지는 항상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야말로 평가의 환류요. 그 부분도 사실 기획 단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까 그 저희가 홈페이지 다른 대학은 뭐 하나 홈페이지 검색해 본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네네. 조금 성의 있게 기획을 지금 이 맥락에서 성의 있게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될 터인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그 리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맞아요. 정확하죠. 했더니 어떻더냐라고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또 실사용자 후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꼭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해보고 피드백을 이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화상으로 리뷰를 교환을 하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봤을 때는 리뷰가 갖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확장시키든 뭐 의미를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전문가 협의회 내에서 그런 정보들이 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알아서들 다 공유 많이 하시지만 그걸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조사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이렇게 건너 듣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직접 또 전화해보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이런 기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이제 의미를 초기에 부여하는 거. 그게 결국 이제 이 프로그램 왜 하느냐, 왜 하고자 하느냐 그런 개발자나 기획자들의 어떤 의도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 부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한번 런칭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면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개선하고 얘를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하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내지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뭐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또 공유하고 확산시키면 이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떻게 이걸 환류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해서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쭈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쭈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쭈는 누구죠? 죄송합니다. 질문을 했던 이야기인데 팀워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게 되는 지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의미를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처음에 기획한 사람 혼자의 굉장히 뭐 독창적이면서도 독단적인 아이디어로 가는 것의 어떤 한계 같은 게 되게 뚜렷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일단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미를 나누고 뭐 오너십을 갖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인식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거는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래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좀 많이 더 이렇게 덕을 쌓아야지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시크한 쭈구나. 일단은 그 기획하시고 하시는 우리 담당자 스스로가 많이 좀 공부하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교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짜고짜 이렇게 전화해서 그냥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까 제니퍼도 얘기했듯이 어떤 프로그램 학교에선 다른 학교에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고 보고 지난 방송에 PD님도 얘기했듯이 노하우 중에 하나가 숟가락 하나 더 얹기였잖아요. 뭐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면 뭐 독자가 만드는 뭐 말의 온도라든지 뭐 이기주 작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 프로그램 보면서 이 학교는 요걸 했는데 우리 학교는 요런 특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일단 갖고 그 상대 학교에 전화해서 요 강사 어땠냐? 우린 요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그 답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스스로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본에 뭐 사례조사 많이 해보라 그랬으니까 뭐 온갖 뭐 기역 학교부터 히읗 학교까지 다 전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대뜸 뭐 그러면 좀 전화 받는 입장에서도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서로 같이 일하는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좀 하면 훨씬 더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런 난데없는 전화를 받으면 좀 기분 상하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않은 기본적인 예의만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친절하게 답변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노력하고 성의를 가진 만큼 상대도 그만큼 호응하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유의하셔서 좀 많이 노력을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결국 예의, 애티튜드. 저는 이 얘기 조금 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뭐 강의를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성의나 예의의 문제이기 전에 가끔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가 하나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위에서 이걸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애매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무고개를 하는 거죠.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러다 보면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 묻다 보면 내가 너무 까칠하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 얘기하는 시점에서 첫 번째가 아까 에디의 A가 분석이었잖아요. 뭘 우리가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문을 하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그것만 있어도 분명히 자료 수집할 때는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우리 하계워크숍 그 후기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답 있다. 제가 명언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걸 들으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답이 다 그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 전화해서 제가 이분 좀 섭외하고 싶은데 라고 일단 얘기하는 순간 섭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그런 거라 가끔은 굉장히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니까 스스로 너무 이제 자신 없게 수줍게 전화하시기도 하시는데 모두가 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선생님들 안에 다 답이 있고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또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변도 관찰도 해보고 주변의 관찰 대상은 주로 우리의 고객들이겠죠. 교수님들, 학생들 그래서 고객들 관찰도 좀 해보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생각도 해보고 질문해보고 상상해보고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애티튜드를 갖춰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획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A부터 Z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이제 다른 분야의 그 기획의 그런 경우 사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와 연결시켜서 같이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마지막으로 같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가라고 예약 끝났다고 붙었으니까 오늘 이 말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군자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니퍼 할 말 있어요? 아니요, 그만하시죠. 네. 끝내주세요, 군주가 주는 어떤 이렇게 상쾌함 같은 게 있네요. 알고 보니 시크한 쭈였다는. 저는 시간에 약간 좀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245, 254? 542. 벌써 사칭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요. 542님 꼭 연락 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저희 다음 대전역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